(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사고에 대한 잠재적 위험은 물론 일상적인 원전 운영으로 인한 방사성 누출 피해 위험 등 숨은 비용 혹은 외부 비용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었습니다. 즉, 후쿠시마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원전 전주기에 대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비용을 조세 또는 부담금의 형태로 내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원전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외부 비용의 가격 내재화뿐만 아니라 연료 원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발전용 연료 가운데 유류, 천연가스, 석탄에는 환경 개선이나 세수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전 연료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발전 연료 원간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의 원전 제세 부담금은 생산세, 원전 시설 및 부동산세, 원전 연료세, 방사성 폐기물 관련세, 열출력 기반과세, 용량세 등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해체 기금 충당 목적, 원전 안전 및 방사능 보호에 대한 연구 재원 마련, 원전 안전 혹은 규제기관 운영 자금 및 규제 수수료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추가로 원전 시설 혹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과세 혹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세만 부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부과하는 국가들도 존재하는데 그중 벨기에와 스웨덴은 원전 과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독일 역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였으나 탈원전으로의 정책 전환에 따라 해당 과세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과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는 반면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 발의 법률안, 학계 및 연구기관의 선행연구, 그리고 해외 원전 제세 부담금 현황 분석을 통해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과세 부과 근거 및 목적, 과세 형태, 과세 대상, 세율 수준, 재원 활용 방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과세 목적에는 사고 위험 대응 등 외부 비용 내재화, 연료원 간 과세 형평 해소, 발전소 주변 지자체의 원전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확충 목적, 점진적 원전 축소 정책에 따른 피해 지역 지원 재원 마련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과세 형태는 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조세 형태, 부담금, 기금 또는 지원금이며 세율 수준은 개편 논의 사례별로 적용 세율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기후변화 대응 재원, 원전사고 손해배상 및 복구 재원, 저소득층 지원, 원전 소재지 및 주변 지역 생활 환경 개선, 핵연료 사용에 대한 지역 안전대책 재원, 지역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개편 논의는 대부분 입법부 및 정부, 전문가 등 정책 공급자 내지 이반자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있고 과세로 인한 부담의 주체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신규 과세 방식 개편과 관련된 핵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기반 선택 실험법을 활용하여 정책 수용자, 즉 국민이 선호하는 과세 방식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선택 실험법이란 연구자가 바라보고자 하는 요소와 여타 독립적인 속성 간의 상관관계 확인 및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선택 실험법을 이용하면 핵심 논쟁 사항들을 C 설문 설계에 반영하여 국민 수용성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정책 공급자와 정책 수용자 간의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상호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과세 방식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로 본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지불 의사액 추정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연료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지불 의사는 있지만 원전 시설 규모는 지불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 활용 방식에 대한 지불 의사액은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원전 산업 및 안전 재원,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재원의 순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보다는 재원 활용 방식에 대한 평균 지불 의사액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 활용 방식 속성이 과세 대상 속성보다는 응답자의 선호를 보다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속성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원전 과세 방식은 과세 대상보다는 재원 활용 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료원 간 형평성, 국가 경제 활성화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원전 과세 방식이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 과세는 부담금 혹은 기금보다는 조세 형태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선택 실험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희소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 학술적 기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 공급자와 정책 수용가가 선호하는 원전 과세 방식에는 일부 간극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과세 방식의 설계는 정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 수용성도 함께 고려한 차선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원 확보만을 위한 과세는 소비자의 선호가 낮을 수 있으므로 징수된 세수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생태계 구축 등 기후위기 대응이나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는 더 부합할 수 있습니다. 차선책은 조세 중립에 근거한 경제적 효율성을 일부 희생하나 정치권과 대중의 조세 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임과 동시에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에너지 세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조세 저항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조세 정책 도입 여부 및 과세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원전 과세 도입 여부가 아닌 과세 부과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평가한 것으로 도출한 결과가 원전 신규 과세 도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 도입 자체의 논의는 국민 수용성뿐 아니라 조세의 원칙, 특히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고 있는 조세 평등주의 부합 여부 등도 병행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